제2장 상왕조의 분노, 무성왕의 귀순. 제1절 주왕의 분노. 초가성. 어두운 구름이 하늘을 뒤덮으며 폭풍이 몰려올 것을 예고하는 듯 했다. 연이은 패전 소식이 계속해서 궁궐로 전해지자 주왕의 분노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처럼 거세졌다. 1. 조가 궁전에서의 대논쟁. 웅장한 대전 안 문무백관들은 조심스럽게 양옆에 서 있었다. 아무도 감히 주왕의 분노에 찬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 용자에 앉아있던 주왕은 상하로 조각된 술잔을 손에 쥐고 톡수리 같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신하들을 훑어보았다. 이 쓸모없는 것들아. 그는 술잔을 바닥에 던졌다. 쨍그랑. 깨진 술잔에서 술이 튀며 대전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이때 충신 비관과 상용이 앞으로 나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폐하, 노여움을 거두소서. 서기는 황비호의 도움을 얻었으나 아직 대상을 위협할 정도는 아닙니다. 군을 재정비하고 신중한 계책을 세운다면 승산이 있사옵니다. 주왕은 차가운 시선으로 비관을 노려보며 비웃었다. 신중한 계책? 내가 너희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돌아온 것이 패전뿐이란 말이냐? 문무백관들은 입을 닫고 숨을 죽였다. 바깥에서는 거센 바람이 불며 낙엽을 휘몰아쳤다. 전운이 감도는 순간이었다. 주왕의 의심과 황비호 가문의 처형 명령. 주왕은 원래부터 폭군이었지만 황비호의 배신 이후 더욱 의심이 많아지고 예민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신하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물었다. 황비호는 나의 충직한 장군이었는데 도대체 왜 배반한 것이냐? 아무도 감히 대답하지 못했다. 잠시 후 간신 비용이 나서며 아첨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폐하, 황비호는 원래 충성스러웠으나 서기의 반역자들이 그를 꿰어내었사옵니다. 지금 그가 서기로 도망친 이상 즉시 토벌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장수가 서기로 도망칠 것입니다. 주왕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다시 용자에 앉았다. 그리고 갑자기 무겁게 입을 열었다. 황비호뿐만이 아니다. 그의 가문 전체를 처형하겠다. 대전 안의 모든 신하들이 경악하며 무릎을 꿇었다. 비관은 다급히 외쳤다. 폐하, 황비호는 반역했으나 그의 가족은 아무런 죄가 없사옵니다. 그들을 죽인다면 온 백성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옵니다. 주왕은 싸늘하게 웃었다. 백성들의 마음? 나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왕자뿐이다. 비관이 다시 간청하려 하자 주왕은 매섭게 그를 노려보았다. 내 놈도 두 마음을 품은 것이냐? 비관은 즉시 땅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다. 신, 감히 그런 마음을 품지 않사옵니다. 주왕은 손을 내저으며 명령했다. 내일 정오 황비호 가문의 모든 사람을 처형하라. 신하들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감히 반박하지 못했다. 3. 연이은 패배와 상군의 사기 저하. 한편 서기로부터 전해지는 전황은 갈수록 심각해졌다. 강자의 용병술은 신묘했고 상군은 번번이 패배했다. 어느 날 패전한 장군 한 명이 궁전으로 끌려와 대전 한가운데 엎드렸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폐하, 신이 무능하여 서기를 함락하지 못했사옵니다. 발악건 때 폐하의 처벌을 받겠나이다. 주왕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고작 서기 하나도 점령하지 못하는 무능한 것들이 무슨 장수란 말이냐. 문무백관들은 숨을 죽였고 장군들도 고개를 숙였다. 주왕은 분노로 차올라 앞에 있던 탁자를 발로 차 뒤집어 버렸다. 모두 한심하기 짝이 없구나. 한 명도 쓸모가 없구나. 4. 강자를 제거하려는 음모. 이때 비용이 앞으로 나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폐하, 서기가 계속 승리를 거두는 것은 강자 때문이옵니다. 그를 없애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패배할 것입니다. 주왕은 흥미롭게 비용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어찌하겠다는 것이냐? 비용은 조용히 다가와 주왕의 귀에 속삭였다. 주왕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다. 곧이어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다. 이번에야말로 강자를 반드시 죽여라. 또 문태사 10만 대군을 이끌다. 며칠 후 주왕은 조정을 열어 상왕조의 최고 명장인 문태사를 소환했다. 그에게 10만 대군을 맡기고 직접 서기를 공격하도록 명령했다.
문태사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폐하, 서기는 이미 강대한 세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지금 성급하게 공격하면 오히려 더 큰 패배를 당할 수 있사옵니다. 주왕은 차갑게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그래서? 겁이 난 것이냐? 문태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옵니다. 하지만 반드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옵니다. 주왕은 눈살을 찌푸리다가 곧 차갑게 명령을 내렸다. 좋다. 그러나 나는 결과만 원한다. 반드시 서기를 멸하라. 문태사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침내 조가성 밖에서 10만 대군이 정렬하고 출정을 준비했다.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 전장의 북소리가 울리고 전차가 움직이며 전사들이 칼을 갈았다. 상왕조와 서기의 운명을 가를 가장 치열한 전쟁이 이제 곧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제2절 문태사의 출정. 1. 문태사 서기를 향해 진격하다. 문태사는 상왕조의 승상이자 천둥과 번개를 다스리는 법술의 대가였다. 그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서기로 향하자 조가성의 전쟁 북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둥, 둥, 둥. 묵직하고 빠른 북소리는 다가오는 거대한 전투를 예고하는 듯 했다. 궁전 밖 10만 대군이 이미 출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전장의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며 바다처럼 출렁였고 태양빛 아래 갑옷들이 차갑게 반짝였다. 문태사는 황금 갑옷을 걸치고 보라색 금투구를 쓴 채 붉은 용마에 올라서 있었다. 그는 손에 천둥의 힘을 품은 채찍을 들고 강렬한 눈빛으로 대군을 내려다보았다. 전군명을 받으라. 그의 목소리가 전장을 울렸다. 서기는 미약한 소국에 불과하다. 감히 대상을 거스르니 이번 전투에서 반드시 멸망시켜야 한다. 만약 물러서는 자가 있다면 군법으로 다스릴 것이다. 죽여라. 10만 장병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전장의 하늘이 울릴 듯했다. 이번 출정에는 단순한 군대뿐만 아니라 요괴 장수들도 함께했다. 마법을 부리는 요사 석기낭랑,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마가사장. 그들은 각기 신묘한 법술과 강력한 무력을 지닌 존재들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서기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었다. 문태사의 불안한 예감. 그날 밤 문태사는 군대를 이끌고 사수관 근처에 도착했다. 그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천문을 살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불길한 징조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북두칠성이 어둡고 자미성이 미약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상하다. 하늘의 별자리가 어두운 것은 길하지 않은 징조다. 설마 이 전투가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인가? 그는 눈썹을 찌푸리며 중얼거렸다. 이때 석기낭랑 이 검은 옷을 휘날리며 그의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태사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서기 따위는 대상을 거스를 수 없는 미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번 전투는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태사는 여전히 불안함을 떨칠 수 없었다. 서기는 강자하라는 책략가가 보좌하고 있다. 결코 쉽게 볼 상대가 아니다. 3. 서기의 대응. 그 무렵 서기성 안은 불빛으로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강자하는 희발, 황비호, 양전 등 서기의 장군들을 대전으로 소집하여 전략회의를 열었다. 문태사가 10만 대군을 이끌고 온다. 강자하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정면으로 맞선다면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희발이 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강자하는 잠시 침묵한 후 서서히 입을 열었다. 문태사는 천둥과 번개를 다루는 법술의 대가다. 따라서 정면에서 싸우는 것이 아닌 기만 전술을 활용해야 한다. 그는 세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양전과 정예 부대를 산속에 매복시키고 적군의 후방을 기습한다. 나찰이 법술을 사용하여 문태사의 천둥 공격을 방해한다. 황비호가 선봉을 맡아 문태사를 유인하여 전선을 흔든다. 황비호가 흥분하며 외쳤다. 훌륭한 전략입니다. 이 방법이라면 반드시 적을 크게 흔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강자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서기의 모든 병사들과 백성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 이 전투는 우리 서기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다. 4. 폭풍이 다가오다. 다음날 아침
문태사는 10만 대군을 이끌고 서기성 가까이 접근했다. 전쟁북이 울리고 적의 깃발이 성벽을 향해 나부꼈다. 문태사는 전차 위에 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외쳤다. 서기의 반역자들이여, 당장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을 초토화할 것이다. 이에 강자아가 성벽 위로 올라가 미소를 지으며 탑했다. 태사님, 긴 말은 필요 없습니다. 전장에서 진실을 확인합시다. 문태사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공격하라. 상군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화살이 하늘을 뒤덮으며 쏟아졌고 칼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가 전장을 울렸다. 서기군은 강자아의 계책대로 단단히 방어하며 반격을 준비했다. 문태사의 천둥 공격과 서기의 반격. 정오 무렵 문태사는 전투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자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의 필살기를 꺼냈다. 천둥에 힘을 내려라. 하늘이 어두워지며 번개가 휘몰아쳤다. 거대한 천둥이 번쩍이며 서기성을 향해 떨어지려는 순간 나찰이 불꽃처럼 튀어올랐다. 그는 손에 화첨창을 쥐고 천둥을 정면으로 받아쳤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지. 받아라. 천둥과 불꽃이 하늘에서 충돌하며 강렬한 폭발이 일어났다. 강자아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오행둔법을 사용하여 문태사의 천둥 법수를 약화시켰다. 서기군은 즉시 반격을 개시했다. 6. 전쟁의 전환점. 문태사는 예상치 못한 강력한 저항에 당황했다. 서기군이 적의 보급로를 끊으며 상군의 식량이 부족해지기 시작했다. 장기전으로 인해 상군은 피로가 누적되었고 전세는 점점 불리해졌다. 결국 문태사는 더 이상 전투를 지속할 수 없음을 깨닫고 퇴각 명령을 내렸다. 이 전투는 서기의 대승리로 끝났다. 서기는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다. 이제 진정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제3절 서기의 전쟁 준비. 강자아의 방어 전략과 서기의 반격. 1. 서기 결전을 준비하다. 서기성에는 밤새 등불이 환히 밝혀졌고 대전에는 장군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대전의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문태사는 상왕조의 제일 명장으로 병법에 능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천둥의 법술까지 다룰 줄 아는 자입니다. 정면에서 싸운다면 우리는 오래 버티기 어려울 것입니다. 강자아는 책상 위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깊이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황비호도 무거운 목소리로 거들었다. 군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문태사는 단순한 무장이 아닙니다. 게다가 요사석기 낭랑과 마가사장까지 따라왔으니 이들과의 전투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히발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선택지는 성을 지키며 버티는 것뿐입니까? 적이 우리를 완전히 포위한다면 어쩌겠소? 그러나 강자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수세를 공세로 바꿀 것입니다. 그는 즉시 전략을 설명했다. 강자아의 전술 배치? 강자아는 서기의 군사들을 5개의 전략으로 나누었다. 기습 작전 마이너스 적의 보급로 차단. 양전이 경량 기병을 이끌고 적의 군량 수송로를 기습하여 보급을 차단한다. 적이 장기전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보급 부족을 유도한다. 매복 작전 마이너스 기습 부대 배치. 나찰이 신장 부대를 이끌고 산림에 매복한다. 적이 혼란에 빠지는 순간 측면에서 기습 공격을 감행한다. 성벽 방어 마이너스 시간을 끌어 적을 지치게 함. 서기군은 성을 굳건히 방어하면서 적극적으로 교전하지 않는다. 단, 궁수와 함정으로 적을 지속적으로 소모시킨다. 법술 방어 마이너스 문태사의 천둥 법술 봉쇄. 강자아가 직접 법술을 펼쳐 오행진을 설치한다. 이를 통해 문태사의 천둥 공격을 무력화시킨다. 최후의 반격 마이너스 적의 허점을 노려 반격. 서기군은 적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서 총 공격을 감행한다. 전열을 무너뜨리고 후퇴하는 적을 철저히 추격한다. 장군들은 강자아의 계획을 듣고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훌륭한 전략입니다. 이대로라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3. 상군의 침공, 서기의 방어. 며칠 후 마침내 문태사가
10만 대군을 이끌고 서기성 앞에 도착했다. 그는 전차 위에서 차가운 목소리로 외쳤다. 서기의 반역자들이여, 즉시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을 초토화할 것이다. 이에 강자하는 성벽 위로 올라가 미소를 지으며 탑했다. 태사님, 긴 말은 필요 없습니다. 전장에서 진실을 확인합시다. 문태사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공격하라. 즉시 상군이 성을 향해 몰려들었다. 화살이 하늘을 가득 채웠고 병사들이 성문을 부수려 하며 포효하는 전투 소리가 대지를 흔들었다. 그러나 서기군은 강자의 명령에 따라 성을 굳건히 방어하며 정면 교전을 피했다. 궁수와 함정만으로 적을 끊임없이 소모시켰다. 4. 기습작전, 상군의 보급로 차단. 사흘 동안 계속된 공성전. 문태사는 서기성이 생각보다 강력하다는 사실에 점점 초조해졌다. 그때 갑자기 급보가 도착했다. 태사님, 적의 기습부대가 굴량 수송로를 습격하였습니다. 문태사는 크게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 서기군의 기병이 보급부대를 급습하여 굴량을 모두 불태워버린 것이었다. 더욱이 후방에서 지원 병력을 보냈으나 양전이 이끄는 정예 부대가 그들을 가로막았다. 문태사의 대군은 단숨에 보급난에 빠졌다. 서기의 반격, 전황이 뒤집히다. 바로 그때 강자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지금이 반격할 때다. 그의 명령에 따라 나찰이 이끄는 기습부대가 숲에서 뛰쳐나왔다. 그들은 상군의 퇴로를 차단하고 양쪽에서 협공을 개시했다. 그리고 양전이 이끄는 부대가 밤을 틈타 상군의 진영을 습격하여 불을 질렀다. 불이야. 적이 기습했다. 상군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6. 문태사의 마지막 저항과 패배. 문태사는 급히 반격을 시도하며 천둥의 법수를 발휘했다. 내정만균.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서기성을 향해 떨어졌다. 그러나 강자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오행진을 가동하며 손에 들고 있던 행왕기를 휘둘렀다. 순식간에 오행의 힘이 회오리를 이루며 문태사의 천둥법수를 완전히 봉쇄해버렸다. 이럴 수가. 문태사는 크게 놀랐고 그 순간 서기군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상군은 대혼란에 빠졌고 마침내 후퇴를 결정했다. 7. 승리와 새로운 전쟁의 서막. 서기군은 성벽 위에서 깃발을 높이 들고 승리를 외쳤다. 문태사는 패잔병을 이끌고 초가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희발이 감격하며 말했다. 군사님, 당신의 계책이 아니었다면 이 전투는 절대 이길 수 없었소. 강자하는 미소를 지으며 탑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상왕조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황비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어쨌든 우리는 승리했고 서기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이번 전투 이후 서기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 반면 상왕조 내부는 점점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다. 제사절 황비호의 위기. 1. 서기에서의 준비와 황비호의 역할. 서기가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황비호는 전장의 최전선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었다. 그는 강자의 전략에 따라 서기군의 방어를 강화하는 동시에 적의 동향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어느 날 정찰대가 급히 달려와 보고했다. 장군님, 문태사의 대군이 이미 서기 국경을 넘어오고 있습니다. 황비호는 즉시 병사들을 모아 명령했다. 모두 전투 준비를 하라. 적의 움직임을 계속 감시하며 절대 방심하지 마라. 그러나 그는 마음속 깊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문태사는 단순한 장수가 아니다. 이번 전투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문태사의 계략과 황비호의 매복. 문태사는 단순한 무력 공격만이 아니라 지략을 활용한 기습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간신 비용의 계책을 받아들여 황비호를 유인하여 포위하는 전략을 세웠다. 문태사는 일부 병력을 의도적으로 후퇴시키며 황비호가 기습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허점을 드러냈다. 이에 황비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예 기병을 이끌고 적의 퇴로를 차단하려 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문태사가 의도적으로 만든 함정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가 군대를 이끌고 적진 깊숙이 들어서자 포위하라.
갑자기 사방에서 문태사의 대군이 나타나 황비호를 포위했다. 이럴 수가. 황비호는 깜짝 놀라며 병사들에게 외쳤다. 퇴각하라. 후방으로 철수하라. 그러나 이미 퇴로는 차단된 상태였다. 3. 황비호의 결사항전. 문태사는 말을 타고 전장에 나타나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황비호, 내 놈이 감히 대상을 배반하고 서기에 붙다니 오늘 이 자리에서 내 목을 취하겠다. 황비호는 칼을 빼들고 단호한 표정으로 맞섰다. 나는 올바른 길을 택했을 뿐이다. 내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나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의 병사들도 결사의 각오로 싸웠다. 그러나 적군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상군의 공격이 거세게 몰아치며 황비호의 부대는 점점 밀려났다. 4. 서기의 구원 전세 역전. 그 순간 멀리서 서기의 깃발이 보이기 시작했다. 서기군이 도착했다. 강자하는 이미 황비호가 적진에 갇혔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즉시 지원군을 보냈다. 양정과 나찰이 이끄는 서기의 정예 부대가 빠르게 적의 측면을 공격했다. 강자하는 적의 전열을 무너뜨려라 라는 명령을 내렸고 서기군은 전투에 돌입했다. 양전이 변신술을 이용해 적을 교란하며 나찰은 화첨창으로 적진을 휘젓기 시작했다. 이에 상군은 혼란에 빠졌고 황비호는 이 틈을 타서 탈출할 수 있었다. 5. 황비호의 탈출과 서기의 승리. 황비호는 상군의 포위망을 돌파하여 서기군과 합류했다. 그는 숨을 고르며 강자하에게 말했다. 군사님 아니었다면 나는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강자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서기는 모든 장수가 함께 싸워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것입니다. 이 전투 이후 문태사는 더 이상 황비호를 쉽게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전략을 다시 세우기 위해 후퇴했다. 그리고 서기에서는 전열을 가다듬으며 다가오는 더욱 거대한 전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전쟁은 이제 본격적으로 격화되고 있었다. 제5절 무성왕의 서기 귀순. 1. 황비호의 결단. 황비호는 본래상 왕조의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으며 무성왕이라는 칭호를 가진 명장이었다. 그는 수많은 전장에서 공을 세우며 주왕의 신임을 받았으나 조정의 부패와 주왕의 폭정을 목격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의 충성심은 흔들리고 있었다. 나라의 기둥이 되어야 할 조정이 부패하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진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싸운단 말인가? 그가 가장 믿고 따랐던 문태사조차도 주왕의 명령에 따라 무리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고 간신 비용과 우원이 나라를 농락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황비호 가문의 몰락. 어느 날 급보가 촉가에서 도착했다. 황장군, 주왕께서 황장군님의 가문을 몰살하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황비호는 경악하며 벌떡 일어섰다. 뭐라고? 내 가족이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전령은 두려운 얼굴로 고개를 떨구었다. 폐하께서 황장군님이 반역을 도모할 것을 염려하여 가문을 숙청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황비호의 눈에는 피가 서렸다. 그는 자신이 수십 년을 바쳐 충성한 왕이 단지 의심만으로 자신의 가족을 몰살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충성심은 산산조각 났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상왕조를 위해 싸울 이유가 없다. 3. 황비호의 결심과 서기로의 망명. 황비호는 곧바로 결심했다. 이제 나는 폭군을 따르지 않겠다. 서기로 가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수천 명의 군사와 함께 서기로 향했다. 한편 주왕은 그가 서기로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경노하며 소리쳤다. 황비호는 배신자다. 그를 잡아 죽여라. 그러나 황비호는 이미 서기 근처까지 도착한 상태였다. 4. 서기에서의 환영. 서기의 병사들이 황비호의 군대를 발견하자 즉시 희발과 강자에게 보고했다. 황비호가 군사를 이끌고 서기의 망명을 요청하였습니다. 서기 대전에서 희발은 이 소식을 듣고 놀라며 말했다. 그가 진심으로 우리에게 귀순하는 것인가? 강자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는 본래 충성스러운 장수였으나 폭군의 배신을 견디지 못한 것이겠지요.
희발은 즉시 병사들을 보내어 황비호를 맞이하였다. 서기성에 도착한 황비호는 곧바로 대전에 들어가 희발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서기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폭군을 몰아내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희발은 황비호를 일으키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부터 황 장군은 서기의 가장 강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무성왕의 탄생과 서기의 전력 강화 이후 황비호는 무성왕이라는 칭호를 받고 서기의 최고 장군 중 한 명으로 임명되었다. 그가 서기에 합류하면서 서기군의 전력은 한층 더 강해졌다. 그는 자신의 부대를 재정비하고 서기의 병사들에게 새로운 전술과 훈련 방법을 전수하였다. 포병 강화 상왕조의 군법을 익히고 있었던 황비호는 이를 바탕으로 서기의 보병 훈련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였다. 기병 훈련 빠른 기동력을 활용하는 전술을 가르치며 서기의 기병대를 한층 더 강하게 만들었다. 전략 보완 상왕조의 전술을 꿰뚫고 있던 황비호는 적의 약점을 분석하여 서기의 방어 계획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 6. 상왕조의 반응과 다가오는 전쟁 한편 황비호의 기순 소식을 들은 주왕은 격노하며 조정을 뒤집어 놓았다. 황비호가 배반하다니 그는 반드시 처단해야 한다. 주왕은 즉시 문태사에게 명하여 황비호를 처단하고 서기를 정벌할 것을 명령했다. 문태사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폐하, 이번에는 반드시 서기를 멸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상왕조에 더욱 강력한 공격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기에서는 황비호와 강자하를 중심으로 철저한 대비를 시작했다.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서기를 감싸고 있었다. 제6절 문태사의 천둥법술 1. 문태사의 분노와 천둥법술의 발동 서기와의 전투에서 계속된 난항에 부딪힌 문태사 그는 상왕조의 최강 명장이었으며 천둥과 번개를 다스리는 강력한 법술을 구사하는 자였다. 그러나 서기군의 끈질긴 저항과 강자하의 책략으로 인해 그의 군대는 더 이상 쉽게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전선이 정체되자 문태사는 결정적인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심했다. 그는 전차 위에 올라 전장을 가로지르며 크게 외쳤다. 천둥의 힘을 받아라. 뇌정만균. 그 순간 하늘이 어두워지며 거대한 천둥구름이 몰려들었다. 서기군 병사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두려움에 휩싸였다. 우레다. 하늘이 무너진다. 문태사는 손에 든 천둥 채찍을 높이 들고 번개를 불러내었다. 천군의 힘으로 서기를 멸하리라. 거대한 천둥이 번쩍이며 서기성을 향해 내리꽂혔다. 서기의 방어와 강자하의 대응 서기성의 성벽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강자하는 차분한 표정으로 말했다. 올 것이 왔군. 그는 이미 문태사가 천둥법술을 사용할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한 방어법을 준비해 두었다. 횡왕기를 들어라. 오행진을 가동하라. 강자하가 손에 든 횡왕기를 휘두르자 성벽 주위에 오행의 빛이 퍼져나갔다. 금, 목, 수화, 토의 5가지 힘이 회오리를 이루며 성을 감싸고 문태사의 천둥을 차단했다. 펑. 거대한 번개가 성 위로 떨어졌지만 오행진이 그것을 흡수하며 사라졌다. 문태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번뜩였다. 뭐라고? 내 천둥이 무력화되었다고? 3. 나찰과 양전의 반격. 이때 나찰이 불꽃처럼 하늘로 뛰어올랐다. 그는 손에 화첨창을 쥐고 번개를 정면으로 받아쳤다. 내가 천둥을 다룰 줄 안다면 나는 불을 다룬다. 화염과 번개가 하늘에서 충돌하며 강렬한 폭발이 일어났다. 같은 시각 양전이 변신술을 사용하여 문태사의 법술을 교란하기 시작했다. 그는 거대한 신수로 변신하여 상군을 혼란에 빠뜨렸고 동시에 변화무쌍한 공격으로 문태사의 법술을 무력화했다. 서기군이 반격을 시작하자 문태사는 더욱 분노하며 천둥을 연속적으로 떨어뜨렸다. 그러나 강자의 오행진과 신장들의 협력으로 그의 법술은 점점 약화되었다. 4. 문태사의 후퇴와 전황의 반전. 전투가 길어지며 문태사는 점점 불리한 상황에 몰렸다. 그의 천둥 법술이 점점 효과를 잃어가고 있었고 서기군의 반격은 더욱 강력해졌다. 결국 그는 이를 악물고 후퇴를 결심했다.
군을 정비한 후 다시 공격한다. 그는 대군을 이끌고 물러났고 서기군은 함성을 지르며 승리를 선언했다. 승리 이후의 대비. 전투가 끝난 후 휘발은 성벽 위에서 서기군을 바라보며 감탄했다. 문태사의 천둥조차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했군요. 강자하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문태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황비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렇다면 우리도 더 강해져야 한다. 서기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 전투 이후 서기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고 상왕조 내부에는 점점 불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러나 진정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채칠절 문태사와의 대전. 1. 상왕조의 대규모 침공. 황비호의 서기 귀순 이후 주왕은 더욱 분노하며 서기를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는 즉시 문태사에게 명하여 15만 대군을 이끌고 서기를 공격하도록 했다. 조가의 전쟁북이 다시 울려 퍼졌다. 둥, 둥, 둥. 묵직한 북소리가 전장을 울리며 대규모 전쟁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에는 서기를 완전히 쓸어버릴 것이다. 문태사는 말 위에서 강렬한 눈빛을 빛내며 군대를 이끌고 서기로 진격했다. 그의 군대는 단순한 보병과 기병만이 아니라 강력한 요괴, 장수들과 마법사들이 포함된 최강의 군단이었다. 마법을 부리는 석기낭랑,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마가사장, 문태사 자신이 사용하는 천둥과 번개의 법술. 이들은 상왕조의 최강 전력이었으며 그 목표는 단 하나, 서기의 완전한 멸망이었다. 서기의 결전 준비. 한편 서기에서는 강자아가 즉시 정군을 소집하여 전쟁 대비에 나섰다. 휘발, 황비호, 양전, 나찰 등 서기의 모든 장군들이 대전에 모였다. 강자아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문태사가 대군을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이번 전투는 서기의 존망이 걸린 싸움이 될 것입니다. 황비호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마침내 올 것이 왔군. 문태사의 군대는 강하지만 우리는 이미 충분히 준비해왔습니다. 강자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심하지만 않는다면 이번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곧바로 전략을 설명했다. 기습 작전 적의 보급로 차단. 양전이 정예 기병을 이끌고 적의 군량을 차단하여 전투 지속 능력을 약화시킨다. 전장 유인 적을 혼란에 빠뜨림. 나찰이 적의 전열을 무너뜨리기 위해 돌격을 감행하며 신묘한 법술로 적군을 교란한다. 방어 강화 문태사의 천둥 법술 봉쇄. 강자아가 오행진을 배치하여 문태사의 천둥 공격을 무력화한다. 최후의 반격 적의 약점을 노려 공격. 황비호와 휘발이 이끄는 주력군이 적의 본진을 향해 결정적인 반격을 가한다. 장군들은 모두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3. 전투 개시 문태사의 천둥 공격. 며칠 후 문태사의 대군이 서기성 앞에 도착했다. 전장에는 칼과 창의 빛이 번뜩이며 전쟁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문태사는 전차 위에서 손에 들고 있던 천둥 채찍을 높이 들었다. 서기의 반역자들이여, 즉시 항복하지 않으면 하늘의 천둥이 너희를 불태울 것이다. 이에 강자아는 성벽 위에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태사님, 긴 말은 필요 없습니다. 전장에서 직접 확인하시지요. 문태사는 크게 외쳤다. 공격 개시? 즉시 상군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화살이 하늘을 가득 채우며 쏟아졌고 병사들이 성문을 부수기 위해 돌격하며 포효하는 전투 소리가 대지를 흔들었다. 그 순간 문태사가 천둥법술을 사용하여 전장의 흐름을 바꾸려 했다. 뇌정망균. 하늘이 어두워지며 거대한 천둥구름이 몰려들었다. 거대한 번개가 번쩍이며 서기성을 향해 내리꽂혔다. 병사들은 두려움에 휩싸였고 성벽이 흔들릴 듯 보였다. 그러나 강자아는 이미 대비하고 있었다. 오행진 가동. 그가 행왕기를 휘두르자 오행의 힘이 성을 감싸며 천둥을 무력화했다. 펑. 번개가 성 위로 떨어졌지만 오행진이 그것을 흡수하며 사라졌다. 문태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내 천둥 법술이 무력화되었다고? 4. 서기의 반격 전황 반전. 그 순간 서기군이 반격을 시작했다. 양전이 변신술로 적군을 혼란에 빠뜨렸고 나찰이 불꽃처럼 뛰어올라 화첨창으로 적진을 휘젓기 시작했다. 상군은 점점 밀리기 시작했고 문태사는 더욱 초조해졌다. 그는 천둥법술을 더욱 강하게 사용하려 했지만 서기의 방어가 너무나도 견고했다. 결국 문태사는 후퇴를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 군을 정비한 후 다시 공격한다. 그는 대군을 이끌고 물러났고 서기군은 함성을 지르며 승리를 선언했다. 5. 승리와 새로운 전쟁의 서막. 전투가 끝난 후 휘발은 성벽 위에서 서기군을 바라보며 감탄했다. 문태사의 천둥조차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했군요. 강자하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방심해서는 안됩니다. 상왕조는 또다시 강력한 공격을 준비할 것입니다. 황비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렇다면 우리도 더 강해져야 한다. 서기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번 전투 이후 서기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고 상왕조 내부에는 점점 불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러나 진정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제8절 봉신의 예. 1. 전쟁 속에서 드리운 운명의 그림자. 문태사와의 대전에서 서기가 승리를 거둔 후 서기성에는 환희가 가득했다. 그러나 강자하는 홀로 성벽 위에서 멀리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 대신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다. 휘발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군사님, 우리는 승리했소. 그런데도 왜 이렇게 근심이 가득한 표정이요? 강자하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승리는 시작일 뿐입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인간들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이미 정해진 운명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휘발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되물었다. 운명이라고요? 강자하는 성 밖 멀리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붉은 구름을 가리켰다. 봉신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천상의 신들이 움직이고 인간의 역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려 하고 있습니다. 봉신이란 무엇인가? 휘발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봉신이란 무엇이요? 강자하는 깊은 한숨을 쉬며 설명했다. 봉신이란 하늘에서 신의 자리를 정하는 명부입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 수많은 영웅들과 장수들이 목숨을 잃고 그들의 영혼은 봉신의 이름을 올려 신으로 봉해질 것입니다. 휘발은 크게 놀라며 말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결국 신들을 만드는 과정이란 말입니까? 강자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늘이 인간 세상의 흐름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난 뒤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3. 강자의 꿈과 신의 계시. 그날 밤 강자하는 깊은 잠에 빠졌다. 꿈속에서 그는 구름 위에 떠있는 신비로운 황금 궁전을 보았다. 그곳에서 한 노인이 거대한 황금책을 펼치고 있었다. 노인은 조용히 말했다. 강자, 봉신의 시간이 다가왔다. 강자하는 경건한 자세로 물었다. 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노인은 손을 흔들어 황금책을 펼쳐 보이며 말했다. 이곳에 이름이 새겨진 자들은 곧 신으로 봉해질 것이다. 강자하는 그 책 속에서 수많은 장수와 영웅들의 이름을 발견했다. 그들 중에는 이미 전장에서 목숨을 잃은 자들도 있었고 아직 살아있는 장수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깜짝 놀라며 중얼거렸다. 왜 아직 살아있는 자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인가? 노인은 천천히 말했다. 그것이 바로 운명의 흐름이다. 모든 것은 정해진 길을 따라갈 것이다. 강자하는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인은 조용히 말했다. 그대는 이 전쟁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신의 뜻에 따라 인간 세상의 질서를 정리해야 한다. 4. 예언의 실현, 다가오는 운명. 강자하는 꿈에서 깨어났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기며 홀로 성 밖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봉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부터의 전쟁은 단순한 인간 간의 싸움이 아닐 것이다. 신과 인간의 운명이 교차하는 거대한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휘발이 다가와 물었다. 군사님, 무슨 일이요? 강자하는 조용히 대답했다.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전쟁이 아닌 운명과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하늘과 인간이 얽힌 전쟁, 봉신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었다. 제구절 서기의 안정. 1. 전쟁 후에 서기 질서를 다지다. 문태사와의 대전에서 승리를 거둔 후 서기는 비로소 상 왕조의 위협을 일시적으로 물리칠 수 있었다. 전쟁이 끝난 후 서기성 안에는 평온과 환희가 감돌았지만 강자는 아직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희발과 여러 장군들은 대전에 모여 서기의 미래와 안정책을 논의했다. 희발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가 승리를 거두었지만 상 왕조는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기의 안정을 더 공고히 해야 합니다. 강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이번 승리는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강한 나라가 되려면 전쟁뿐만 아니라 정치와 백성들의 삶까지도 안정시켜야 합니다. 서기의 내정 강화와 군사 정비. 서기의 국력을 강화하기 위해 강자하는 두 가지 큰 개혁을 단행했다. 내정 강화, 민생을 안정시키다. 농경과 경제 발전. 전쟁으로 인해 피폐해진 백성들을 위해 농업을 부흥시키고 곡창을 정비하여 백성들에게 충분한 식량을 공급했다. 무역을 활성화하여 서기의 자급자족 능력을 키웠다. 법과 질서 확립. 희발은 백성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공정한 법을 제정하고 관리를 엄격히 선발하였다. 부정부패를 철저히 단속하고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했다. 군사 정비, 방어력을 극대화하다. 군대 재편성. 전투에서 소모된 병력을 충원하고 더욱 철저한 훈련을 통해 서기군을 더욱 강력한 정예군으로 만들었다. 선봉군, 주력군, 기습군 등 각 군의 역할을 명확히 정리하고 실전에 맞는 훈련을 시행했다. 성벽과 요새 강화. 서기성의 성벽을 더욱 높이고 궁수와 투석기를 배치하여 방어력을 극대화했다. 서기 주변의 요새를 개조하고 적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함정을 곳곳에 설치했다. 첩보활동 강화. 강자하는 상 왕조의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첩자들을 조가로 보내 적의 동향을 감시했다. 또한 서기의 방어선을 더욱 철저히 하여 적의 첩자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대비했다. 3. 서기의 단결과 희망. 희발은 백성들을 모아 연설을 하며 서기의 새로운 미래를 약속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서기는 점점 강해지고 있으며 우리의 백성들은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은 환호했고 서기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황비호는 칼을 들어올리며 외쳤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이 땅을 지키자. 병사들은 함성을 지르며 서기의 미래를 위해 더욱 단결할 것을 다짐했다. 강자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서기는 이제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상 왕조의 반격은 반드시 올 것이다. 4. 서기의 안정. 그러나 다가오는 폭풍. 전쟁에서 승리한 후 서기는 더욱 강한 나라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멀리서 또다시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슈가에서는 주왕이 더욱 강력한 군대를 몰고 새로운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강자하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최후의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 제10절 문태사의 패배. 1. 서기로 진격하는 문태사. 서기와의 전쟁에서 연이어 패배를 겪은 상 왕조. 그러나 주왕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한번 문태사에게 출정을 명령하며 대규모 원정군을 편성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서기를 멸망시켜라. 문태사는 15만 대군을 이끌고 서기로 다시 진격했다. 그의 군대는 이전보다 더욱 강력했으며 요괴 장수들과 마법사들이 추가로 동원되어 서기를 공격할 준비를 마쳤다. 그는 천둥과 번개의 법수를 활용하여 강력한 공격을 펼칠 계획을 세웠다. 서기의 방어와 강자하의 쾌락. 서기에서는 강자하가 즉시 방어 전략을 세우고 대비했다. 희발, 황비호, 양전, 나찰 등 서기의 모든 장군들이 전쟁 준비에 나섰다. 강자하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문태사는 상 왕조의 최강 명장이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그의 허점을 찌를 것입니다. 그는 세 가지 전략을 세웠다. 기습 작전 마이너스 적의 보급로 차단.
양전이 경량 기병을 이끌고 적의 군량 수송로를 기습하여 보급을 차단한다. 전장 유인 마이너스 적을 혼란에 빠뜨림. 나찰이 적의 전열을 무너뜨리기 위해 기습 공격을 감행하며 강력한 펍슬로 적군을 교란한다. 천둥 펍슬 봉쇄 마이너스 문태사의 펍슬을 무력화. 강자하는 오행진을 배치하여 문태사의 천둥 공격을 무력화한다. 휘발은 강자하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번이야말로 서기의 운명을 결정할 전쟁이 될 것입니다. 강자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3. 문태사의 천둥 공격과 서기의 반격. 며칠 후 문태사의 대군이 서기성 앞에 도착했다. 그는 전차 위에서 천둥 채찍을 높이 들고 외쳤다. 서기의 반역자들이여, 이번에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문태사는 즉시 천둥 법수를 사용하여 서기의 방어선을 뚫으려 했다. 뇌정만균. 하늘이 어두워지며 거대한 번개가 번쩍이며 서기성을 향해 내리꽂혔다. 그러나 강자하는 이미 대비하고 있었다. 그는 행왕기를 높이 들어 오행진을 발동시켰다. 오행진 가동. 5개의 원소의 기운이 성을 감싸며 천둥 공격을 무력화했다. 펑. 번개가 성벽에 닿기도 전에 사라져버렸다. 문태사는 크게 충격을 받았다. 내 법술이 통하지 않다니. 4. 서기의 대반격 전황의 역전. 그 순간 서기군이 반격을 개시했다. 양전이 변신수를 사용하여 적군을 혼란에 빠뜨렸고 나찰이 화첨창으로 적군의 본진을 공격하며 불꽃의 힘으로 적들을 불태웠다. 황비호는 기병대를 이끌고 측면에서 기습을 감행하며 문태사의 군대를 포위했다. 상군은 서기군의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하며 후퇴하기 시작했다. 문태사는 분노에 차서 다시 한번 천둥법수를 사용하려 했지만 이미 그의 힘은 약해져 있었다. 결국 그는 크게 한숨을 내쉬며 후퇴를 결심했다. 서기를 멸망시키지 못하다니. 그는 마지막으로 서기성을 바라보며 말했다. 강자, 그대의 계책은 정말 대단하군. 하지만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패잔병을 이끌고 조가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승리 후의 서기 그리고 새로운 도전. 전투가 끝난 후 서기에서는 승리를 축하하며 백성들과 병사들의 사기를 높였다. 휘발은 성벽 위에서 강자에게 말했다. 문태사가 마침내 후퇴했소. 우리는 해냈소. 강자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왕은 다시 공격을 준비할 것입니다. 황비호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합니다. 서기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서기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고 상왕조 내부에서는 점점 더 불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러나 진정한 전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